네, 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비도 간간히 오기도 하고 또 무더위 폭염에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 때 소나기보다 더 시원한 뉴스들이 연일 특검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지지율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을 잘하니까 그러겠죠. 오늘도 압수수색 뉴스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좀 덜 더우면 열심히 뛰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요새 처박혀 있다는 말은 좀 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탄핵의 바다에 머리를 처박고 있다. 네. 네, 윤재관 대변인님.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뭐 실내에서만 머물러야 되니까. 네, 예. 아무리 봐도 커피숍이 가장 좋은 천국이 아닌가 싶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 더워질 거라고 그러는데요. 네. 10월까지도 간다고 하고. 네. 겨울에 좀 운동을 좀 해야 여름을 잘 알 수 있는데 네. 작년 겨울에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내란이 터져서. 그래서 뭐 체력 보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운동을 했잖아요. 저희가 체력을 거기에서 전투력을 배가시키면서. 예, 안진걸 소장님. 네, 진짜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얼음물을 꽁꽁 올려 갖고 다닙니다. 정말. 예, 이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손에 예, 아재들처럼. 예, 아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떼나오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충북경제 힘찬도약 충북경제문화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 네. 교수님 정말 활기찼습니다. 네. 이 파란색만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 블루 파티, 우리 조국혁신당 딥블루 파티, 에메랄드 블루 파티. 네. 이렇게 좀 더울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신원 교수님, 이 충북 경제문화포럼 다 파란색입니다. 네, 네. 저희들 옷도 다 파란색이잖아요. 예. 시원하게, 시원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오늘 24군데를 지금 국방부 내란 특검이 어떤 국방부 이런 관련된 곳 24곳을 압색을 하고 조태열 외교장관도 부를 수 있다. 아마 부른다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왕윤종 안보실 차장 등등도 부르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왜 지금 강도를 높이는 걸까? 근데 일단 내란 혐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틀이 잡혔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부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차상민 특검에서도 봤던 것처럼 김태호 1차장도 결국 윤석열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등 돌리잖아요. 경로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김태호 저기가 차장이 부른 게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주말 내내 뉴스에는 가장 많이 장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VIP 경로 없었다고 국회 가서 다시 얘기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서야 경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짓말했다는 얘기니까 그의 인간성이 어떤지 국민에 대한 일종의 이제 어떤 직위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경로가 없었다고 그동안에 얘기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윤석열 경로 있었어. 화냈어. 게임 끝. 차상민 특검에서 윤석열 경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경로 다 숨겼던 거잖아요. 있었어요. 화냈어요. 이걸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줄줄이 이제 말 바꾸기 하고 이제 자기 살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작업들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혐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군 관계자들 이제 압수수색하고 증거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은 아마 전부 다 부의가 지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무인기 보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노상원 얘기를 들었던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던 김영현한테 지시를 받았든 간에 관련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말 바꾸기 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윤석열은 외환죄까지 처벌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외환 혐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로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웬만큼 숨기려는 그래서 거는 경로로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이제, 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예. 바른 언어를 경로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경로는 정당하기도 하죠. 또 통쾌하기도 하고. 윤석열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경로는 전부 다 이채학명주 비리랑 관련돼 있는 네. 경로가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었지만 개 지랄이라고 해야 됩니다.
개지랄한 거잖아요. 해병대 시원하게. 사령관이랑 국방부 네. 장관까지 아이고 수사 너무 잘했어. 역시 박정훈이야. 예. 야 이딴 일로 임성근을 처벌하면 누가 장군을 해? 예. 이게 어떻게 경로입니까? 개지랄이지. 예. 그건 아마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예. 경로를 했겠죠, 일부러. 김건희 세력이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김태호라는 설도 있었고 당시에. 네. 개지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지금도 여사로 부르는 언론들과 윤석열을 경로라고 표현하는 우리 평론가님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예. 평론가님. 아니 근데- 근데 왜 근데 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시원함을 느끼지? 근데 왜 에어컨 바람을 그 확 맞은 느낌이죠? 방송 용어로 공중파에서 개지란 말은 사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좋을지 개짓거리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평론가님 제가 연구를 해서 경로가 아닌 다른 단어를 우리가 공중파라도 이런 데 쓰자고요. 예. 유튜브에서는 개지란 해도 되는데 예. 좀 그것을 불편해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경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눈에 선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게 그렇지만 빠져나갈 경로는 없습니다. 시원하네. 좋다 좋다. 아니 뭐 쪽지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겸 당일날 쪽지가 어디 문건이네. 있겠습니까? 그 하나로 또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문건이고 지침서고 명령하달서잖아요. 근데 그걸 쪽지라고 하는 것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몇 달 동안 지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쪽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경로로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나쁜 네. 질 나쁜 수사 개입입니다. 수사 방해고요. 네. 그 정치 권력에서 수사 개입을 하거나 방해를 할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말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개 뭐뭐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사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받은 최고 권력자도 직접 못하게 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제받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놨는데 그자는 그것을 강력하게 평생을 요구하고 그게 조금만 어긋날 것 같으면 뭐 난리를 쳤던 네. 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 짓을 서슴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어서 예. 그들의 이제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됩니다. 네. 근데 넘버원 요- 전국. 네. 용어를 제가 찾았어요. 네. 예. 지랄발광으로. 발광은 우리 빛이 나는 건데. 발광은. 아 그 그런가요? 용산의 대전에- 이무기가 예. 대전의 김대건 신부님 후예가 김용태 예. 신부님이 신부님이 예. 지랄 발광이라고 예, 했죠. 용산의 이무기가 지랄발광에 근데 있다 네. 지랄이 이제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쓰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어요. 예. 개진상. 진상은 공중파에서 쓰더라고요. 진상 진상 부렸다는 부린다 것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진상. 경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진상을 부린 거잖아요. 아니 여기 저 댓글에 보면 안 소장님 최고예요. 찹쌀 아니, 그래서- 동물찍님께서. 자 이제 김성 평론가 YTN에서 경로라고 하지 마세요. YTN 안 나가기 제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YTN 나도 나가시. 아니 정당의 라디오. 대변인이니까 이렇게 원통할 때가 그러니까 대변님은 좀 더 점잖은 편을 그렇죠, 쓰셔야 그렇죠. 되고 네, 네. 우리 평론가님은 개진상으로. 넘버원 천군만마님께서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님 파이팅.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성님이 현안 수습에 힘들다고 인터뷰하시던데 윤재관 대변인님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심이 멋집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휘 선택이 조금 격하네요. 네. 예,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불타는 어떤 그 민주 시민의 그 열정으로 함께했는데 이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 한심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이제 시원하게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탄을 맞고 엄청나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지금 내란 특검에서 내란 방조 의혹으로 국민의힘 관련해서 지금 전담팀을 꾸린다. 이게 네. 사실은 저는 더 시원하더라고요, 이 뉴스가.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뭐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 해제 의결이 정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팀을 꾸려가지고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떨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한때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이게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식의 소수 의견이 나오다가도 뭐 추경호 당시 이제 이전에 이제 전 원내대표든 그 이후든 간에 요 계엄해제 표결 얘기만 딱 꺼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착 하고 단합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잖아요. 근데 딴소리 하니까 그냥 우리한테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감옥 집어넣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지금 수사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엄해제 표결이 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 소몰이 하듯 했잖아요.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죠. 이쪽 국회로 저쪽. 오라 그랬다, 당사로 네네. 가랬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들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당사로 네. 직결해가지고 한동훈계라고 분류되는 의원 18명만 국회 표결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에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왔다 갔다 의원들을 움직이는 행위가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됐던 의원들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개헌 예. 직후에 뭐하러 통화를 합니까? 그렇죠. 발표하자마자 추경호와 나경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말로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라는데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뭐 제가 그자가 그자가 양해를 구할 자입니까? 개진상 부리는 자인데. 네.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결과들이 말씀 설명해 주셨듯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당사에서 모여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게요. 예,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우원식 의장이 이제 의결 정도가 다 됐으니 이제 개의하자라고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개의합니까? 우리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줘야죠. 근데 다 당사에 모여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엄 의결을 방해했죠. 네.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명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이분들 이자들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둑질한 윤석열과 49명의 도적들 저 국힘의 그 예. 주요 의원들. 그렇죠. 저 추경호부터 예.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저 한남동에 몰려갔던 45명. 네. 그리고 쌍권. 예. 그리고 신동국까지 해서 49인에 대해서 우리 명명을 했죠. 네.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둑질해가. 알리바바와 49인의 도적이 아니고 네. 윤석열과 49인의 도적들. 예. 이렇게 명명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49인들은 지금 이제 전담팀에서는 내란 방해, 그러니까 국회 의결 행위에 대해서 방해한 추경호 의원, 그리고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한 죄를 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45명 체포방해, 특수고무집행 방해를 명백하게 한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저희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민주당도 고발했더라고요. 어허. 12.3 사태 이후에 네, 네. 그 내란의 시민단체가 주요 고발한 거 가담자들, 더하기 민주당이 민주당도 고발한 했고 시민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고 뭐 조국혁신당도 했죠. 시민들이 한 데도 있고 예, 네. 그게 지금 특검으로 다 이첩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윤석열, 김건희 비리 고발한 거 전부 다 이첩이 되고 있는데 딱 걸린 거죠. 네. 저는 추경호가 제2의 김태효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아하. 어느 날 그럼 갑자기 또 말 바꿔서 예, 이제 바로 그냥 특검에 얘기해버려요? 출석한 다음에 특검발로 나올 거죠. 네. 개 진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 야 임마 너 지금 뭐해?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야 임마 야 지금 왜 국회에 들어가 있어? 누구 들어가 있어? 나경원이랑 몇 명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 너 지금 안 들어가는 애들 다 당사 불러내. 싹 다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바로 나경원한테 전화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추경호한테 내가 들은 너 지금 국회 쪽으로 가고 있다며. 그래서 근데 그 시각이 실제로 제가 국회 앞에서 임세현 소장님, 뭐 박영식 앵커님, 뭐 또 누구죠 신인규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가 모여갖고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진짜 나경원하고 박준태랑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 시간이 일치 안 나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 나오고 있다. 했는데. 들어가는 척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더 밝혀졌지만 정겨울에 빠졌지만 윤석열이 전화를 했잖아요. 추경호 다음 나경원한테. 네. 그 시간이 비슷한 시간이에요. 대략요. 그러면서 야 지금 너 어디 가고 있어? 너 국회로 가고 있어? 기저해? 그래서 너 이번에 가다마 하면 도와줄게. 저번에 당대표에서 무참히 쫓겨났잖아. 저는 그렇게 개진상을 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회를 가다가 그 나경원이 어이없는 거짓말 했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욕설을 해서 못 들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시 의원들이 오면 누구라도 다 환영해줬고요. 어서 들어가시라고 도와줬고 경찰한테 우리 시민들이 항의를 했고 왜 나경원 박준태 일당한테는 항의가 있었냐면 어이없이 돌아나가니까 아니 왜 욕도 안 했어요. 아니 왜 국회로 안 가고 저쪽으로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죠.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도망가는 거 우리가 봤고 사진도 찍혔잖아요. 제 눈으로 봤거든요. 횡단보도 그거 가는 거 찍혀 있죠. 저는 횡단보도 걷는 거 못 보고 국회 본청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도서관 쪽으로. 국회로 안 들어가고. 어딜 도망가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분명히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그게 후일 갈 수도 없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 통화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전 통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조각이 다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고 심하게 협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네들도 그렇죠. 국회 가면 체포해버리겠다. 니들 체포당한다. 너도 가면 체포된다. 내가 체포 지시를 다 내렸다. 그리고 사전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들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설득하는 게 아니고 협박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더 무게를 싣습니다. 너네들 또 체포할 그렇죠. 것이다. 개진상 아니면 개협박. 둘 중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전화를 받고 돌아올 수도 있고 이제 추경호한테 지시받고 돌아가는데 전화해서 야 추경호 시원찮으니까 네가 챙겨. 싹 다 놔라 그래. 이렇게 전이든 후든 전부 다 나경원이한테는 분명히 윤석열이 임무를 줬을 겁니다. 내란 그 지금 이제 CCTV 안 갖고 나오는 거 보면 며칠 전에 이제 뭐 금감원장, 공정위원장 뭐 이런 사람까지도 다 막 안가에서 모이고 했던 걸 보면 뭐 일상적인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이제 국회인데 그 국회에 대해서 그날 또 뭐 어디서 이발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갔다 등등등의 여러 이제 불명확한 그날의 동선 행적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과연 윤 입장에서 그날 이 버튼을 누르는데 사전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하지 않았을까, 논의를 하거나 뭔가가 지령이 없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게 다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군 사령관들한테 전화했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관되게 윤석열이 얘기했던 거는 뭐 체포하라는 지시는 별도로 얘기를 한 거고 국회 표결 막으라는 거였었거든요. 끌어내라고 얘기하거나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끌어내거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업어서라도 들쳐업어서라도 나와라라고 얘기하거나 아예 표결 자체를 막으라거나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단 말이에요. 조직 경찰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곽종훈 사령관한테도 얘기하고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렵쯤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해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확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통화했으면 100% 제가 볼 때 표결 막아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아까 이제 리얼미터 말씀하셨잖아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율이 64.6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2.5가 올랐거든요.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2.4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4.3인데 4.5%포인트가 내렸어요. 근데 리얼미터가 밝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리얼미터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첫 순위로 꼽은 게 윤석열 재구속입니다. 근데 보수층 지지율도 올라갔고요. TK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 상황 같으면 윤석열 재구속하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총기 수사한다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을 수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보수층이 더 결집하면서 반발하는 심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TK나 보수층에서 반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잘했어. 윤석열 빨리 가둬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도 다 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보수층 내부에서도 윤석열 보기 싫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크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쪽에 완전히 여론이 기울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담팀이 꾸려진다 하니까 네. 이제 막 그들이 난리 나서 뭐 정치 보복이니 뭐 이제 보나마나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말이 뻔하거든요. 네. 그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지율을 보면 일반 중도의 국민들까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럼요. 사필 규정이다. 이제 뭐래도 안 통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수 국민들까지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이 쿠데타를 이루고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걸 말리지 못한 놈들이 또 처음에는 오히려 비호했잖아요. 오죽하면 했겠냐는 식으로 국민의 오늘 대부분 그래 나서 그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에서 참패를 시켰는데도 반성을 안 해.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고 오히려 잘했다 아직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외면받고 있는 국면이죠. 네. 저는 보수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윤동을 다 이제 완전히 윤석열 돌아선 거예요. 제 주변의 보수들도. 에어컨 틀어달라고 땡깡 부린 거 더 열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에어컨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물론 저는 오늘 뭐 전 교정본부장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안 된다. 절대 에어컨 안 된다. 다만 예, 예. 평범한 제수도까지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리면 일제히 도입할 수는 있다. 저는 언젠가 에어컨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만약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 건강이 상할 정도로 심하면 에어컨 설치해야죠. 돈이 들더라도. 제수의 인권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키기도 하니까.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수 국민들 보기에도 안 그래도 열받아. 윤석열 때문에 보수가 망하고 그 다음에 대선도 참패했어. 근데 이재명 너무 잘해, 얄밉게. 그런데 에어컨 없다고. 왜 분명히 튼튼해 보이는 자가 외부 약 없다고 막 땡깡 피우니까 더 정내미가 떨어져 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이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아. 그나마 한동훈이 좀 낫다. 이렇게. 일부가. 아니, 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윤석열은 완전히 버렸다, 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의 힘만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뭐 틀어 달라 뭐 운동 시간도 안 줘서 뭐 했다 속된 말로 이제 땡깡을 부렸는데요. 예. 개진상이죠, 개진상. 에어컨이 그렇게 쏘이고 싶으면 오늘 2시에 소환 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시원해요. 그렇죠. 얼른 저 소환 네, 조사에 맞습니다.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쏘이고 싶으면? 아,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첫 조사 때 나왔어야죠. 네.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에어컨 쐬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 저도 뭐 그렇게 총평을 했었는데 기어이 안 나왔죠. 오늘 또 나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좀 거의 지금- 안 나올 것으로 예, 예. 대부분 예측이 되고 있네요. 네. 나와서 자기가 할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게 다 탄핵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본인도 이제 김태효부터 시작해서 본인을 옹이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그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그 멘탈 때문에 못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멘탈 때문에 못 나오면서 자기 멘탈 때문에 못 나오는 걸 가지고 에어컨 탓을 하니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요. 아까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내란 방조와 관련돼서 추경호 의원 내란 방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해산 정당의 위원정당 해산. 위원정당 네. 해산에 직접적인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산될 정당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선거 기간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거짓말들 이거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 선거법으로 걸려 기소돼가지고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파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제. 네, 그래서 해산 정당, 파산 정당, 국민의힘이 이제 괴멸적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설마 뭐 정당 해산까지 마음으로 법으로는 사실은 이제 통진당하고 비교하면 거의 99%인데 현실에 있어서 아유 그래도 이런 뭐 제일 야당을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서가 좀 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의 뭐 새롭게 처음부터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 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 감정도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그 국민의 의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훨씬 큰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자칫하면은 사실은
윤석열이 버젓이 대통령 직무에 다시 복귀할 뻔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보수층이에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도 우린 죽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동질 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층은 더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의 슬퍼 끌고 다니는 모습들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진상 피는 모습이나 이런 게 더 보수층한테 실망감을 주는 거거든요. 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말 꺼내지도 마. 이게 오히려 자기들 사이에 큰 실망감과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음을 주기 싫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게 되면 자기께 다 사라질 것 같은 일종의 정당 일체감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뭉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근데 원론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어떻게 냅두겠어요, 가만히.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법이든 그러니까 굳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 혐의가 어느 확정되는 순간이나 아니면 기소하고 난 다음에 그게 공론화됐을 때 그게 뭔가 위력을 발휘하는 그걸 좀 기다려야 할 필요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혼났어요. 예. 그 선택과 집중님께서 윤석열이 주장해서 감옥에 에어컨을 일괄 설치하면 윤석열을 감옥에서 영 만들어주는 거라고.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취지고 예. 나중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온열 환자들이 감옥 안에서 뭐 속출한다든지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결정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정당 예산은 저도 막 너무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통진당 때도 극한 반발을 불렀잖아요. 사실은. 근데 통합정보다 훨씬 더 극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해산 사유는 맞는데 괜히 저쪽에 또 극우랑 보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보수들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집결할 빌미를 제가 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특검이 하나씩 밝혀내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 대다수가 옛날 박근혜 최순실 지지율이 한 5%가 떨어진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냥 정당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해산시키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법에서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해산시키지 할 수 않아도 스스로 해산할지도 예. 몰라요.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저 갤럽에서 19%,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리얼미터 24%인데 그 떨어지는 추이로 보면 그 저절로 계속해서 예.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자폭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윤석열이랑 통한 게 더 나오지 않을까요? 예. 윤석열 이 개진상 성격에 김건희하고 두 명하면 통화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추경호, 나경원 했으면 지 신복 들어가면 더 많이 했겠죠. 네. 진짜 찐윤들하고는. 그게 뭐 비하포를 줬을 수도 실제 있고. 뭐 그 전날 왜 저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다 뭐 예. 뉴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그냥 가서 뭐 밥만 먹고 나왔다 차만 아유. 마셨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통모를 했겠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 두 분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으니까 공- 뭐 공모 주장을 통모. 했던 조국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리적으로 우리 힘을 가졌으니까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닌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란의 부역자들을 분명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오지 않을 법이 장담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장담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중한 죄를 저지르는데 동조하고 선동하고 방조했던 그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물려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들이 아마 특검의 결과들이 가을쯤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해산을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죄를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한 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희님께서 택배 노동자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햇빛에서도 일하고 지냅니다. 범죄자 주제에 무슨 에어컨 타령하는지 한심하다. 에어컨 타령만 한 게 아니에요. 약도 못 사고 운동할 시간도 안 준다. 근데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법무부에서 밝혔잖아요. 네. 약 다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약들 그것도 신체 검사 다 했었고 다 검진해가지고 그 의무실이 있잖아요, 별도로.
해서 외부약도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운동도 다른 제소자들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이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지도 몰라. 재수자들도 뻔히 이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인데 네가 뭐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때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 되니까 따로 분리해서 운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시비 걸고 명분 삼는 땡깡이라고 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땡깡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조사받으면 받을수록 진술조서 다 혐의 인정하든 아니면 다 부인하듯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법률적 절차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협조하는 순간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사법처리 절차로 갈 수 있고 자기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를 지금 고립무원 상태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냥 윤석열 개인의 약간 빙의가 되자면 지금 약간 쇼크 받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것들 내가 다 이렇게 임명하고 떡고물도 안기고 다 해줄 만큼 해줬는데 저게 나한테 배신해? 멘붕이 아마 왔을 것 같아요. 특히나 김규리 변호사가 그 영치금 400만 원 모았잖아요. 자기 통장 저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이병철 변호사님이 김건희가 돈 하나도 안 주고 완전 통장 분리돼 있어가지고 이제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해서 설마 그래도 부부인데 한때는 자기는 검찰총장하고 난 대통령 할게 얘기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 그냥 쌩까고 아무것도 안 해? 이해가 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영치금 400만 원 안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금으로 400만 원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진짜 손절 치는가요?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이게 맞구만. 네.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런 거구만. 그 생각을 했어. 검사랑 사귀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엊그제 당시에. 출석했었죠. 네. 양재택이 근데 해필이면 무슨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로 나오면서 환승연애를 결심했다. 환승 권력을 결심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한테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네.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같이 뒤집어 쓰는 거죠. 죄를 다 윤석열이 한 걸로 뒤집어 씌우려고 김건희와 최은수는 벌써 작전을 짜고 있을 겁니다. 모라빵을 하는 예, 거예요. 윤핵이. 다 이거 윤석열이 한 거다. 예. 우리가 오히려 당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지극정성으로 보좌했더니 우리 말 안 듣고 비리 저지르고 개진상 부리고 비상경 그러니까 손절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어찌됐든 대통령까지 지낸 자가 영치금이 없다라고 외부했다 이야기한다는 게 그것도 국민 또 열받게 하는 거예요. 예. 진짜 400만 원이 없지는 않겠죠. 김계리 윤석열은 뻥을 친 거로 봅니다. 불쌍한 척 하려고. 네, 네, 그리고 김건희한테 손해를 당한 것은 맞을 거예요. 변호사 비용 없다. 고립무원이다. 변호사비 우리 그냥 통상 생각에 앞으로가 뭐 몇십억 하니까 아니만 해도 이 부부들의 재산 추정컨대 최소 수천억인데 네. 차명재산 이번에 그 집사 게이트에서도 돈이 지금 몇십억씩 없어졌잖아요. 네. 그건 좀 다 김건희한테 갔다고 봅니다. 그럼 김건희, 윤석열이 둘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변호사비도 없다. 돈을 안 쓰는 거죠. 처음에는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비 제대로 주면 올 사람이 있다. 변호사분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지 돈만 주면 다 가요. 변호사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추악해도 좀 추악함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최악의 독재자가 70년대 80년대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뭐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에서 가장 추악한 독재자. 누구랑 합친 것보다 더 추악하다. 완전히 탈탈 털렸잖아요. 근데 김태형 건이 상당히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윤석열로 귀결시키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그걸 우리는 방지해야 된다. 그자들이 계속 그 윤석열을 옹이하면서 그 부당한 권력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손발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계리 씨가 김건희 돌려감 야마도라님 돌려깠나 전 그건 못 봤네. 건희가 버렸다 100%다. 이미경님 꿈꾸는 해바라기님 가마손님은 건희 무기는 빤스녀 아마 이제 다 손절친다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라 국간을 탈탈 턴 김건희 소리별님.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네. 그 장님무사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건희가 V0다. 결국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칼럼에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이 측근한테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윤석열 측근한테. 네. 측근한테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내가 당신은 그냥 검찰총장하고 내가 대통령 할게 라고 말하더라라면서 윤석열이 측근한테 너무 태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칼럼 안에다 버젓이 지금 넣어놨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 마누라가 나는 그냥 검찰총장하고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하더라. 허허허허 이렇게 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 그럼 김건희가 대통령이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같이 있으면 59분은 김건희가 얘기하고 1분은 윤석열이 얘기합니다. 뭐 그 현장에 또 있어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 1시간 하면 59분은 윤석열이 떠들잖아요. 네네. 두 사람이 앉혀놓으면 정반대입니다. 윤석열은 1분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예. 김건희가 59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V0를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인 것이고 지금 뭐 59분 떠드는 사람이 1분 떠드는 사람의 안위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죠. 본인의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 본인가 이제 감옥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감옥 가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의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미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그 집사 게이트 이런 거 그냥 매우 중요하다고.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금 다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진짜 변호사 비용 없어서 변호사 선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국선 변호인이 있으니까요. 국선 변호인으로. 이제 극우성의 변호사들이 지들끼리 이제 극소화돼서 지키겠죠. 그런데 이제 구구도 먹을 떡이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뭐 배팅을 하는 맞아요. 것인데 네.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뭐 하나의 세력이 돼서 뭐 정당을 결성해서 무슨 뭐 공천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정광훈이도 손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광훈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요. 전혀 안 보이죠. 윤석열 자기 손절했다. 지금 방어하기도 급급할 것 그게 같은데요. 됐고 김건희는 일찌감치 이명수 기자 인터뷰에도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하자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나는 대통령이니까 안 되고 우리 오빠를 만나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가지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빠도 깊숙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걸 대선 때부터 알 수가 있었고요. 오늘 조선일보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나옵니다. 김건희 세력이 금융지주에도 개입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도 그거는 뭐 진즉부터 소문은 이제 엄청나 저희들이 있었어요. 뭐 계속 그 KT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뭐 일반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 뭐 대관하는 사람 중에 민항 출신들 뭐 일본에 가서 숨어 있고 뭐 별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특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조중동도 완전 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김건희가 다 자주했고 심지어는 그 자기들한테 광고 주는 대기업한테까지 다 부당한 개입한 걸 다 알게 되니까 네. 완전 손절각으로 하는 거죠. 저는 박근혜 최순실보다 더 버림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각으로 동정이 없죠 국민들이. 네. 그때는 일말의 동정이라도 그렇죠.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자 몰아치기 지금 이제 각각 세 개 파트의 특검에서 이제 압색을 몰아치는데 오늘 또 낮에 국토부 장관실 압색이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 부분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압색을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하고 김성규 의원실을 압수색을 하거나 집을 압수색하지 그건 안 않았다고 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소환 통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왜 뒤집어졌느냐. 왜 뻔히 갈 노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노선이 제안이 되고 공사업체든 평가업체든 두 곳이 갑자기 급조하듯이 뭔가 다른 평가 결과를 내놨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쨌든 기업 논리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은 유지돼야 존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어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니들이 해 보고서 만들어 줘 네. 오더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답을 내려놓고 아마 뭐 어떻게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업 관계자들이 말 바꾸고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어느 정도 개입해서 들어갔느냐. 김건희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시키는 대로 행동한 건지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했는지 일종의 서로 간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또 의견을 줬던 기업들은 단기에 굉장히 수주 액수가 늘어납니다. 예. 윤석열 정권에서 막 경동이 엄청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네네. 그러니까 인수위가 출범한데 4, 5일 만에 문서에 보면 5일 만에 그냥 예, 확 전격적으로 경점 팀이었죠. 변경 검토란 들어갑니다. 그게 딱 걸리니까 국토부에서 그걸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번호가 안 맞잖아. 한 페이지 어디 갔어? 내놔 그랬더니 거기에 종점 변경 검토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삭제하고 국토부에 제출한 거죠. 이건 다 원희룡과 경동의 커넥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네. 당연히 저는 그 경동 엔지니어링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빨리 풀면 되죠. 용역 회사들이 예탁까지 통과한 것을 몇천 억이 더 드는 것을 55% 변경하는 것은 용역 회사 10놈이면 10놈, 100명이면 100명 제가 다 물어봤어요. 네. 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이것은 그냥 오도를 준 거다. 그러니까 종점 변경 검토해 줬으니까 종점 변경 검토 딱 써놓은 거죠. 네. 그 원희룡이 했겠죠. 그 김건희 지시받고 했다고 아니면 둘이 통정해서 했거나. 그래서 둘 제가 중 하나입니다. 인수위 때 이제 시작할 때 사표를 내면서 마지막 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고 직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인수위 때 더 일을 하다 나오니까 그 배경을 다 그거를 다 가지고 나왔더라면서 그래서 농담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거 투쟁할 때 처음에 2023년 6월달에 폭로할 때 교수님이 굉장히 큰 결정 도움을 주셨고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도 양심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선대본부장 시절에 단 한 번도 검토가 안 됐다. 이건 인수위 때 그렇게 했을 거로 보인다라고 이준석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수위 때한 유난히 겁니다. 이게 이제 전면 백지화 한다는 게 2023년 7월이거든요. 그렇죠. 7월 6일. 7월에 또 최혜병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예.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술을 많이 먹어서 녹내장 플러스 고도당뇨 등등등등 뭐 하면서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블랙아웃이 되고 했다는 기간들이 이제 약간 제보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시점이 이렇게 이상한 국정에 대한 그 결정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 아니었나. 그때는 이제 김건희 섭정이 강화됐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꽤 그런 것들이 시간이 길게 있었다. 네. 이런 제보들인데 이상한 결정이 그때 막 몰려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도 뭐 황당한 일이 많았지만 국민의 의원들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전국 지시가 될게 대책회라는 와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받고 메모를 했다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맞아요. 찍은 메모 메모. 계속. 그리고 밖에 나가서 메모지를 꺼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고가 아니라 하라고. 그러니까 백지화하라고 명령했다를 비서실장이 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만약에 백지화 김건희나 윤석열 실장이었으면 백지화 하라고요 이렇게 백지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자기도 그렇게 말해놓고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고개를 막 뚫렸던 다음에 백지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원희룡이 그 다음 날인가 리투아니아를 갑니다. 나토 네. 정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폴란드까지 갑니다. 그리고 5월달에 우크라 재건 포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은 하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해먹고 삼부토건하고는 우크라를 해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폭로가 되니까 일단 그건 접고 야 원희룡 너 삼부토건에 전념해. 그래서 사실 국방부 장관 나인데 갑자기 그 나토 정상이 따라가면서 그때 다 지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국토부 장관이 거기 왜 가냐. 알고 삼부토건 때문에 간 거죠. 우크라이나. 네. 5월달에 한번 갔다 왔고 또 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거는 확실히 해먹으려고. 한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무슨 재건 사업이야. 그렇죠. 아직 뭐 종전이나 휴전도 아닌데. 휴전을 하고 뭐 끝날 것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최근에 나온 것처럼 북한이 공병이 들어가가지고 그 재건 사업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걸 띄웠단 말이에요. 네. 우크라가 한국에 막 엄청나게 큰 재건 사업을 다 줄 것처럼 언론도 사실은 기사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원금도 5배를 늘려요. 네. 2023년도에. 그리고 몰래 뭐 사실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무기들 지원해 줄
썼을지도 몰라요. 155mm 포탄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뚜렁술하게 넘어갔지만 미국을 통해 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줬는지 정확하게 MBC가 몰라요. 추적을 했고 그때 도청당한 내용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안보실 도청당한 내용에 미국에서 이제 쏟아져 나온 네. 뉴스들이었죠. 유럽 전체가 포탄 지원해 준 것보다 우리나라가 지원해 준 포탄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던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김건희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공복으로서의 위치, 지위에 대한 책임성, 윤리성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탑재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선물 두고 오면은 그냥 명품백 막 받고 그거 명품백 바꿔와 신발로 바꿔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하는 사람이고 그냥 누가 그냥 명품백 들고 들어오면 아유 고마워요 그러고 그냥 받고 이렇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전 있다고 봐요. 뭐 노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이렇게 휘어서도 얼마든지 들어가도 그걸 죄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얼마나 더 벌렸을지도 가늠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앞으로 그렇죠. 더 나온다니까요. 계속 나오죠. 지금 예. 안 그래도 뭐 엊그제 보니까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차명 토지 이 휘어진 노선 주변에 차명 토지가 또 대거 발견됐다 뭐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아일보에서 김건희 양평 땅 논란이 딱 불거졌을 때 김예성 씨 집사 요즘 이제 집사가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고양이 집사인 줄 알았더니 진짜 사람 집사가 김예성 집사 게이트라고까지 명명을 한 거죠. 아예 공식적으로 양평께 불거지니까 그때 맞춰서 지분을 팔고 빠졌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비 일학일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들이 해온 일련의 예. 여러 가지 비위,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보면은 뭐가 터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터졌을 때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이제 기업인 출신으로서 가장 나쁘게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그렇죠. 막 했잖아요. 그 카카오 오너 리스크가 아주 극심하게 있었잖아요. 실제 이제 구속이 구속도 됐었고 되고요. 꼭 보면 어떤 협찬받고 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세요. 신안그룹 돼 있죠. 네. 거기도 굉장히 수사를 많이 받았어요. 예. 실제로 구속이 된 적도 있고 중수부에서 그렇죠. 조사를 하고 예. 금감원에서 넘겨서 중수부에서 하고 삼성 마찬가지로 장기간 조사를 받고 있었죠. 등등등. 후원을 한 업체.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도 후원한 업체들 전체를 뭐 16개인가 회사를 조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보면 정말 그런 게 재질이 나빠 보여요. 남들의 약점을 목을 틀어쥐고 뭔가를 자기들 사적인 이익을 편취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한 김예성 집사한테 후원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다 협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뇌물로 줬거나 그 사람을 또는 보고 둘 하진 다이거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왜 줬겠어요, 김예성한테? 마이너스 회사에. 네. 다 김건희 보고 준 거죠. 누나하고 돌아다닌다는데. 그리고 뭐 장고 조작에도 김건희랑 맨날 다 나오는 김혜성 다 알았잖아요. 일종의 최순실 같은 사람을 생각했겠죠. 재벌 대기업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사하면 이제 기업 관계자들 다 와서 불 겁니다. 뭐 우리 협박받았다. 뭐 이제 뇌물은 자백은 안 하겠지만 뭐 보험성으로 줬다. 뭐 다 나올 겁니다. 김예성 씨 수사에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올 것 같습니까? 안 오겠죠. 말로는 일단 협조한다 이렇게 했긴 했는데 특검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가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필리핀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필리핀은 안 가고 베트남에 있다고 베트남을 그랬는데. 간 것은 베트남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캄보디아 저도 이제 예. 저희 그룹에 베트남 지사 있고 캄보디아 있고 할 때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거기 경비행기처럼 이제 그 내륙 타이가 그렇죠. 습지대를 지나서 이제 많이 다닙니다. 예. 내륙에서 숨을 곳이 훨씬 더 많고 필리핀 같은 곳은 이제 대부분 다 섬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의 불편성이 엄청나게 있어서 장기간을 고려해서 도피처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그 시간을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고. 딴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그 캄보디아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서 뭐 국경 바로 붙어서 그냥 막 당연하죠. 돌아다니니까. 예, 예. 김건희, 윤석열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었잖아요, 실제로. 예. 거기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김여성은 도피성 출국이지만 한편은 거기 가서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돈이나 특혜를 관리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수사해봐야 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제가 겸공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정확한 제보인데 네. 한국 그 자본이 들어와서 호이안 그 해변에 고급 리조트를 샀다. 그랬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이러이러한 것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제보가 와 있었단 네. 말이죠. 거기서 실명으로 두 사람 자산일 것 같다라고 적시를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취재를 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저도 기자분들에게 이제 부탁만 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시점도 그렇고 시점이 이 사람 출국했다라고 하는 시점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크게 차이가 또 안 나요. 근데 저는 붙잡힐 거라고 봐요. 들어오든가. 왜냐하면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자인 자기의 아내는 지금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애가 둘인가? 애를 네, 둘.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쪽에 국제학교에 보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데리고 도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여권 무효화조치 취하고 그러면은 사실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나라 그 공력이 안 미치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 치안이 뭐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거든요. 혹시 이런 계산은 없어요? 그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특검 시한까지만 도망 다니면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 소나기는 모면해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목표였겠죠. 음.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출국했을 때는 이미 이제 대선이 질 것이고 그러면 특검이 출범할 것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나갈 있는. 때 그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 이 탄핵 예. 당하고 한국에 나 못 산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어떤 뭐 일반적인 검찰 수사도 사실은 한정 없이 늘어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싸움인데 특히나 이건 150일이라는 한정이 딱 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이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OTT 드라마 카지노를 보실지 몰라요. 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자기가 보면 저는 자진해서 자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키를 쥐고 있는데 뭐 일을 벌려도 자기가 벌린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이득을 얻었지만 40몇 억 뭐 지분 팔아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 상태로 계속 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40몇 억은 이제 드러나 있는 자기 직접적 지분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347억 그 잔고 위조를 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도촌동 땅에 뭐뭐를 해서 뭐가 자기도 이익을 했다. 갖다 뭐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뭐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50억 이득을 보고 감옥을 갔거든요. 예. 당시 김혜성. 최은수는 구속됐는데 김혜성이 실형이 났거든요. 징역은 안 갔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혜성한테 챙겨줬었겠죠, 그때도. 글쎄요. 아. 예. 공짜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도망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을 거고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가 준비하고 도망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요즘 시간 또- 싸움을 네. 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잡을 인터폴이 또 잘 잡아요. 네. 범죄도시 보시면 그거 다 인터폴 실제 사례로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인터폴 선생님이 전재홍이라는 인터폴 계장님이 지구 끝까지 쫓는다라는 책도 썼는데 김혜성은 인터폴이랑 얼랭해서 잡아와야죠. 인터폴의 그럼 뭐. 무슨 세계 연합 무슨 뭐 회장인가 한 분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아니에요? 네. 그런- 우리나라 기자들도 또 능력이 뛰어나요. 정유라 덴마크로 도망간 것도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찾아냈잖아요. 그러네요. 최순실도 독일에 있을 때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아. 네. 가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특검 시간 제한돼 있다고 해서 그것만 피해서 도망 다닐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도망 다녀도 실체적 진실이 이미 여러 사람들 구속되고 압수수색 통해서 나오니까 빨리 들어와서 역사의 죄인까지 그 죄인까지 더 추가해서 되지 말아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애들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강선우 의원 지금 네. 저 인사청문회 한참 하고 있죠? 네. 혹시 뉴스 보신 거 있나요? 지금 막 한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하는 중에는 뉴스 못 못 받고 봤는데. 지금 윤석열이 불출석했다. 윤석열은 네. 불출석. 네, 그래서 네. 특검이 강제 구인할 것 같다. 나오고. 강제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까지 안 나오고. 네, 나경원하고 통화한 게 11시 16분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맞네요. 저희가 본 건 12시쯤이니까 오. 그때 통화하고 나경원이 도망 빠져나왔네요. 아하. 일단 요건 저 확인하고 싶고요. 하여튼 네. 강선우 의원은 뭐 아까 오전에 보니까는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정해도 되고 막 하던데. 네. 뭐 하여튼 그 오늘 제일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 일종의 갑질 의혹이기 때문에 사람들 국민들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강선 의원이 몸을 탁 낮추고 네. 꼭 이 누가 질문을 하면 존경하는 의원님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국민의 의원들의 공세가 잘 안 먹힐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자기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누가 산이 중리 그러고 국민의 있어서. 의원들 중에 열심히 갑질 공격은- 많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열심히 공격은 하는데 네. 잘 안 먹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강성호 맞아요. 님이 우리 스픽스 지역 강서구 지역구신데 네. 어쨌든 몇몇 보좌관이 익명으로 지적을 했다는 것은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당사자에게 내가 사과 전화도 했다. 네. 돌이켜보니까 당시에 내가 조금 서운하게 했고 함부로 한 면이 있더라. 그때 일에 바빠서 그랬다. 해명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특히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사과하고 그럼 국민들께서도 그래 뭐 요 정도면 뭐 장관 잘 할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는데 막 끝까지 안 하고 막 그 제보자들을 좀 오히려 이렇게 좀 비판하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국민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보좌관이나 비서진들 누군가가 또 추가로 폭로를 하는 거예요. 또 폭로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나올 경우에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청문회 할 때 가장 센 펀치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제보입니다. 그 청문회 때는 안 나왔다가 지나고 나오는. 네, 청문회 때 진술 내용을 뒤집을 수 뒤엎는. 있는 옛날에 우리 김태호 저 몰랐다. 태광 박연차회장 예, 몰랐다 했다. 예. 사진 딱 김태호. 나왔어. 김태호. 사진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 바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최소한 네. 양심이 있었어요.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소명이 본인이 정말 진솔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소명 기회가 자기에게 더 큰 아킬레스건이 돼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은 좀 정말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그 본인이 법적 검토를 해서 법적 조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밝혔는데 그것도 그 국민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소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되면 그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청문회 전에 법적 조치도 먼저 하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근데 같아요. 그건 강선 후보자가 오늘 자기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다. 이렇게 예, 해명을 한 했더라고요. 상황이긴 네. 해요. 사과도 네. 하셨다는데 우리 애청자님 댓글 보니까 네, 그럼 그러니까 오늘 사과할 뻔은 얼른 사과하고 그래도 정말 일할 길을 달라고 하면 국민께서 길을 주지 않을까요? 네, 아까 네. 그 보여주셨지만 지금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5주 연속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있어서 동력을 잃지 않도록 강선우 후보자도 잘 대응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당 지지율로 보면 무려 더블 스코어도 넘게 56점이 돼 24.3이 돼서 56.2%는 근자 아까 얼핏 5년 반 만에 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얼핏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24에 더블이면 48인데 지금 56까지 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 추세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정말 잘하셔서 진짜 대한민국을 완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름철에 건강 잃기 쉬운데 더 착한 보험, 단순 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더 착한 보험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상품 소개 그리고 리모델링 안내 맞춤까지 1644-1236 010-7612-3303번으로 상담 예약 전화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요즘 전기환 대표께서 열심히 아주 쇼 호스트로 잘 이렇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모두가 3,900원으로 따뜻하고 간편한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음식 B2B 전문 제조업체에서 유통거품을 쫙 빼고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는 그런 물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 바쁘고 또 먹기 힘든 그런 1인 가구, 1인 세대 매일마다 가족 식사 메뉴 고민인 주부님들께 간편한 메인 메뉴로 집에서 혼술하실 분, 또 식사하실 분, 또 안주 드실 분들 간편하게 3,900원에 돼지 양념구이, 기사식당 제육볶음, 돼지불백과 순댓국, 제주 돼지국밥 등 볶음과 국방류부터 고급 요리집에서 드시는 삼겹살, 수육, 소고기, 수육 등의 요리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답니다. 메인 요리를 3,900원에 스픽스몰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스픽스몰 공동구매, 보니까 스픽스몰이 전기환 대표님이 잘 파니까 점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몇 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 냉감 침구. 아마 이렇게 덮고 깔고 했을 때 굉장히 시원한 그 냉감 침구인 모양입니다.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 냉감 테스트도 통과했고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를 2만 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2만 회 동안 이렇게 했을 때 보풀하기가 안 일어나나 봐요. 오염 걱정 없는 방오성 통과, 그 검사도 다 통과했고 건조 흡수 통과까지 다 모든 검사를 다 통과한 국내산 냉감 이불을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 저렴한 스픽스몰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넘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윤석열은 강제로 구인돼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김건희도 곧 아마 이제 압색이든 소환 조사를 받을 상황이고 그 집사 김예성 씨도 뭐 안 들어오고는 못 베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국토부 압색에 또 이제 각종 내란 관련된 기관들 국방부 포함해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매일매일 뉴스 앞으로도 스픽스에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강제로 구인당하겠죠. 윤석열 하면 구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구인!